100년의 역사를 가진 울산의 철도는 지난해 12월 부산과 광역전철로 연결되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광역철도 시대를 맞이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 12,000여 명. 두 광역지를 잇는 황금 노선의 탄생으로 울산의 철도 교통이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과 인접한 울산이기에 광역전철의 등장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은 비수도권 최초이거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울산의 경우 이제 앞으로는 큰 혜택을 기대하지만 당장은 좀 비관적입니다. 왜냐하면 동해선의 경우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남북으로 달리다 보니 특히 덕화, 남창 이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산 쪽으로 즉 해운대라든가 서면 쪽으로 접근하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부산이나 서면에 있는 의료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이런 도시 서비스 산업 쪽으로 이제 매력을 느끼면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작년도 전철이 생기고 나서 저희 주민들 대표들하고 전철을 퇴근길하고 출근길하고 이렇게 한번 3번 정도를 체험을 했는데 퇴근길에는 울산서 가득 메워서 부산 송정이나 해운대 가면 많이 내리고 이래서 오히려 역세권 전철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광역전철 개통으로 도시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울산. 매시각 정확한 운행으로 사랑받는 열차처럼 도시 발전에도 반드시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하다. 도시는 미래를 위해 변화할 골든타임을 준비해야 한다. 설악산과 동해를 품은 강원도 대표 관광도시 속초. 다양한 관광 인프라로 매력 가득한 속초는 인구 8만여 명의 작은 도시지만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강원도 내 춘천과 원주보다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히기도 했다. 속초의 경우 원주 인구의 3분의 1 정도 규모로 작은 도시지만 사회 인프라 등에 대한 접근성이 좋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강릉 KTX 개통, 2027년 속초 KTX 개통 등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관광객을 비롯한 은퇴 이후의 삶을 이곳에서 보내고자 하는 노령 인구의 수요로 최근 인구는 증가세이다. 이제 우리 속초 부분들은 이제 살기 좋은 도시 이제 이런 부분으로 근간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 속초 시내를 찾는 관광객이 1년에 한 1,6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때문에 우리 이제 한창 성수기 때 보면은 서울 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오시게 돼요. 또 이제 KTX도 2027년도에 이제 개통이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살기 좋은 도시로 여러 가지 이제 정평이 나고 있기 때문에
7월 말을 기준으로 속초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8만 3,035명. 2016년 이후 약 6년 만에 다시 8만 3천 명대를 회복했다. 청정 자연에 대한 선호도에 수도권과의 접근성 개선, 이로 인한 부동산 호재까지 불러오며 영동권에서 제일 주목받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울산에도 광역전철의 개통으로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새롭게 주목받는 지역이 있다. 바로 온산, 온양, 남창, 서생 등 울산 남부권이다. 최근 울주군은 전체 인구 30만 달성을 목표로 이곳 남부권의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산업단지와 관광단지 등을 연계한 인구 10만 정주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울산시장 지금 공약의 1호가 지금 개발 제한구역 해제로 신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 군에서도 동해남부선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신도시 조성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가용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많은 그 유출된 인구들이 다시 유입할 수 있도록 정주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축으로 꼽히는 동해선 2단계 개통. 울산시에서도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신도시 개발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 청량 웅초는 산업 기능을 직접화하면서 정주 여건 강화를, 온양 온산 서생은 산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을 육성하며 주거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울산으로 봐서는 남부 쪽에 변방이 아니고 마지막 남은 노른자입니다. 그래서 온양은 주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주거 환경 시설을 좀 우선적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온산은 산업기술대 울산 분교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학생들이 멀리 나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그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서생면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원자력이 들어서고, 원자력이 오면서 도시지역으로 그대로 있어서 재정비 관리 계획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인도도 제대로 없고, 또 부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인구가 좀 살고 싶어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은데도 각종 규제 시설이 되지 않아서 공원이 너무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주거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도 변경을 하는 재정비 관리 계획을 울주군에서 좀 해서 시로부터 좀 건의를 해 주시면 외부인들이 와서 각종 규제가 좀 원만하게 풀리면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울산 인구는 2015년 말 이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울산 인구가 2050년에는 2020년 대비 25.9%나 감소한 84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전국에서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철도 개통으로 광역교통의 허브로 떠오른 울주군 남부권이지만 인구 유출은 우려할 대목이다. 저희들이 작년도 전철이 생기고 나서 저희 주민들 대표들하고 전철을 퇴근길하고 출근길하고 이렇게 한번 3번 정도를 체험을 했는데, 퇴근길에는 울산서 가득 메워서 부산 송정이나 해운대 가면 많이 내리고, 이래서 오히려 역세권 전철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인구가 유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저희들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남울주 지역의 인구 유출은 흡사 몇 년 전부터 대전의 젊은 층이 세종시로 급속하게 유출된 것과
비슷한 경우다. 무엇이 울주를 떠나게 할까? 울산의 인구 유출은 실은 동해선도 있지만 2015년 말부터 지금 올해까지 만 7년째 지속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노동 집약 산업인 조선업 불황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울산은 이제 그 대졸자가 대부분인 대한민국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이제 없습니다. 즉 울산은 젊은 층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가 이미 이제 아닙니다. 그 점이 이제 큰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제 동해선과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동해선의 경우 이제 그 동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남북으로 달리다 보니 특히 덕하, 남창 이쪽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부산 쪽으로 즉 해운대라든가 서면 쪽으로 접근하기 아주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부산이나 서면에 있는 의료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이런 도시 서비스 산업 쪽으로 이제 매력을 느끼면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예상되죠. 온산읍, 온양읍, 서생면 등 울주 남부권의 인구는 약 5만 8천 명. 온산공단 근로자 1만 4천여 명과 한국수력원자력 근로자 1,000여 명, 연관된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그 인구만 8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이곳 정주 여건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 울산은 최근 7년간 전국 3단 가운데 가장 많은 44건의 사고가 났다. 27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쳤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인근에 마땅한 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지금 남울주 쪽에 의원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응급실은 또 갖추는 것도 어느 정도 일만 공감은 돼요. 되고 거기 사는 사람은 뭔 죄입니까? 네, 근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근데 그 의료라는 게 이제 교육 차원에서 좀 보편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좀 과투자되는 거를 좀 감안을 서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24시간 운영되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산업재해 환자가 빠르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남부권 지역에서는 응급의료 환자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역외 이송건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온산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500명, 2020년 기준 2,800명이 역외 이송되었고 2021년에는 3,100여 명이 울산 시내와 양산, 부산 등 인근 도시로 이송됐다. 이러한 공공의료의 공백은 인구 10만의 신도시 건설에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강원도의 작은 도시 정선. 인구 3만 5천여 명인 이곳에는 국내 유일의 군립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 석탄 합리화 사업으로 폐광지가 돼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서 기존에 있던 병원이 부도 위기에 있어서 응급실 운영도 안 되고 병원이 적절한 운영이 안 돼서 지역 주민들한테 1차 의료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군에서 그 병원을 인수해서 운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보통 한 250명 전후 하루 250명 전후가 되고 응급실은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또 여기 가까이에 강원랜드 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스키 시즌이나 이런 때는 좀 더 많은 환자가 있겠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를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내원하게 됐었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정선 군립병원은 응급의료센터,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총 5개 과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30병상이 운영 중이다. 정선 내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사부급,
고한읍, 신동읍, 남면의 주민들이 군립병원의 주 이용자다. 그 인구는 15,000여 명 정도. 그러니까 사북의 인구가 지금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제1의원 하나가 있고, 고안에도 인구가 4,500명 정도 되는데 하나의원 한 군데가 있죠.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12,000에서 15,000 인구가 굉장히 의료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선군에서 이 병원을 운영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죠. 인구는 적지만 최소한의 응급치료는 필요하기에 응급처치와 외래 기능을 가진 군립병원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24시간 운영 중이다. 야간에는 응급실을 운영하고 주간에는 외래 진료를 하고 있는 각 과의 선생님들이 응급실로 내려가 진료를 하는 시스템이다. 또 중증 환자가 발생할 경우 2차 진료를 위한 닥터 헬기도 이용하고 있다. 위급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닥터 헬기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선군 관내에 그런 헬기 인계점이 제가 알기로는 한 6, 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그런 구급 환자가 생기면 헬기가 이착륙할 수 해서 환자를 수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최근에는 오래된 본관 건물을 허물고 새로 증축을 시작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향후 요양병동으로 사용하고 진료 과목도 병상도 조금 더 늘릴 계획이다. 말하자면 갑자기 밤에 몹시 배가 아프다 그러면 지역에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환자 1차 진료를 야간에 맡아줘야 될 그런 기능도 하고 있고, 단순 골절이라든지 이렇게 밤에 응급처치를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있고, 마찬가지로 머리를 다쳤다거나 이런 거 이렇게 봉합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언제든지 가능하죠. 근데 물론 거기서 더 심해서 뇌 손상이 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CT를 찍어서 얼른 상급기관으로 이송을 하고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응급실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사북, 고한, 남면에 있는 환자들은 밤에 1시간을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의 거점 의료기관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공공의료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나 비수도권 지역일수록 수도권과의 의료 인프라의 차이는 정주 여건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공백을 메꾸는 것이 바로 공공의료의 역할이다. 속초는 지난해 90% 이상의 지역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했다. 2020년 10월 속초의료원에 분만 산부인과가 생겼지만 이용률은 저조했다. 산부인과와 연계된 조리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초시가 강원도의 공공산후조리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면서 조리원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그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미충족 의료 부분들을 서비스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부분들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 중심으로 봤을 땐 필수 의료가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공의료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익성을 지향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수익성과 공공성을 같이 조화를 이루어져 나가는 큰 타겟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시설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가에서 많은 걸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시설에 대한 어떤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나물주의 의료 인프라 공백은 오래된 이야기다.
울주군의 경우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응급 의료시설에 10분 내로 접근할 수 있는 울주군의 인구 비율은 17.6%다. 다른 지역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2019년) 울주 남부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나물산 보람병원이 경영 악화로 폐업하면서 의료 공백이 생겨났다. 울주군 남부권에서 119 구급차를 이용한 연간 응급의료 환자 수는 3년간 26%나 증가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서 10에서 30km 떨어진 울산 시내나 부산으로 이송되고 있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그야말로 의료 사각지대인 것이다. 예, 첫 번째로 남울주 지역의 가장 문제가 의료시설입니다. 온산국가공단이나 지역 주민들의 농사나 수산, 농업 부분에 다 하면서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제대로 응급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병원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울주군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군립병원도 저희들이 꼭 되기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그 하기 전에라도 좀 어려처지라도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절 이런 걸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의 남부권에는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남부권에는 온산국가공단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제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긴급하게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응급센터에 가가지고 1차 진료를 받고 또 뭐 필요하다 하면은 뭐 큰 병원에 2차 진료를 갖다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1차 진료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부분이 해소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는 2025년 울주군 범서읍에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산재병원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환자의 재활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병원인데다가 산재병원에 일반 공공의료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서읍과 남부권의 거리가 멀어 남부권 주민들의 의료 공백 해소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그래서 울주군에서는 남울주의 성결 과제로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꼽고 울주 군립병원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 울주 남부권은 많은 위험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조차 지금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다 보니 많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그 다음에 여러 병원의 운영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에서 가장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굉장히 여러 타입의 공공의료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운영 현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뿐 아니라 우수한 민간병원의 그 운영 노하우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해서 우리 군에 적합한 그런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는 온양 온산 쪽에 24시간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의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해 운영하고 이후 2단계는 대학병원급 울주 분소를 유치하거나 현재 건설 중인 울산의료원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마지막 3단계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울주 군립병원을 건립해 남부권 주민들과 공단 근로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다. 울주 군립병원의 병상 규모는 30병상 규모의 일반 병원이나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군립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계적으로 주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부지, 규모, 예산 등 전반 사항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추진 방식을 일단 결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추진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용역 결과와 그리고 전문가분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이런 자문 의견을 오는 12월에 취합을 해서 저희가 다방면에서 검토해서 추진 방식을 결정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응급실이 여러 단계로 나눠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센터급 의료기관, 센터급 응급실이 있고 센터급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 응급의료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이런 거는 센터급 좀 큰 규모의 응급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하의 이제 지역 응급의료 기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아무래도 센터보다는 좀 작은 규모로. 그래서 만약 응급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여러 중증도 단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증도가 되게 높은 중증 환자들은 빠르게 이송을 해서 센터급 의료기관으로 치료받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중증은 아니지만 응급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환자 중에서는. 그럴 때는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응급의료 기관이 있어서 그런 환자들을 케어해주고 1차적으로, 만약에 악화되는 상황이면 빠르게 이송을 또 하는 그런 중간 단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응급의료 기관은 지역마다 거점으로 둘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립병원을 짓기만 하면 될까? 공공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바로 재정과 인력 수급 문제다. 정선의료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선 군립병원은 매년 약 76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간다. 그리고 약 38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주민수가 많지 않아 여러모로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울주군에 군립병원이 들어선다 해도 공공의료를 바라보는 시선은 아직 냉정하다. 특히 적자 운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다른 영역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경찰 인력이라든가 국방 아니면 소방,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 필수적인 시설에 있어서 들어가는 거에서는 우리가 적자냐 흑자냐를 그렇게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의료 쪽에는 좀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아요. 그런 영역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의료라는 거가 보편적으로 이제 제공받아야 되는 거다는 거를 다 컨센서스를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라는 건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양질의 의료를 누구나 차별 없이 받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 목표를 좀 달성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 거기에 컨센서스를 갖고 좀 지지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적자가 날 수 있죠. 날 수 있는 거는 이제 시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제 재정 지원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 살던 그 사람이 어느 신분이나 어떤 직업을 갖던 남자냐 여자냐 관계없이 다 모든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저희가 지금 병원 설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공공병원 운영 적자에 대해서 먼저 우려를 하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자료를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관광시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일반 건물을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들의 연간 적자액이 뭐 합치면 다 100억 이상이 되고요. 체육시설은 한 20억 정도가 연간 적자고, 문화관광시설은 한 40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명과 연계된 이 공공병원 건립에 있어서 유독 그렇게 적자를 운운하면서 반대를 하는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료원의 74%는 전문의 부족, 94%는 간호사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가 환자의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시점에서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원은 물론 지역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은 대상으로 하는 인구 숫자가 많지 않다는 점이 우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의료진 수급이 제일 어렵습니다. 의사, 간호사 이런 전문 의료직 수급이 제일 어려운 셈이죠. 여전히 의료 인력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3년이 됐지만 간호사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규정상에 22명이 필요한데 3년 동안도 지금도 15분 내지 17분 이렇게밖에 못 구하고 있는 거죠.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고 대도시조차도 다 간호사를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어려운. 인근 공단의 건강검진 수요를 확보하고 동해 남부선을 이용한 대도시들과의 교통 편의 확충, 신도시 건설에 있어 교육 인프라 확립 등 의료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지역의 개인 병원들과 연계해 협력하고 체계를 갖추는 일도 필수적이다. 주민들이 조금 더 손쉽게 진료를 받고 원활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울주 군립병원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에 계시는 개원에 계시는 분들, 지역에 인접해 있는 의료기관들, 또 병원들 이런 데를 잘 만나보시고 그분들의 충고가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지역엔 이런 병원이 필요할 거라고 본인들은 본다. 지금 아마 벤치마킹은 다른 의료원들을 많이 가보실 거잖아요. 그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또 그런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에 현장에 계시는 의료인들하고 만나서 어떤 의료기관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얼마나 다가가느냐. 또 그런 선생님들을 만나느냐. 차차 늘려나가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병상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번 시대는 건 굉장히 복잡한 것이 의료 중증도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내과 중환자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커버해 줄 수 있는 내과 선생님도 필요하고 중환자실 간호사도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병상수를 늘린다는 거는 결국은 산재나 이런 환자들이 많아져야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차차 늘리는 어떤 방법들. 공공의료 부분들은 이제 민간 의료 부분에 대해서 미충족된 부분들을 찾아서 공공의료가 스며드는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들이 뭐냐면은 민간 의료 부분들은 어떤 의료의 수익적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공의료는 이거를 같은 의료 행위지가 되지만서도 수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수가 상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진료과별로도 이게 수가 부분들이 밸런스가 좀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또 이제 건강보험 재정하고 또 연관되는 이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떤 내재적인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 이제 통합팀이라든가 협력팀이나 이렇게 공공의료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 부분들이 만성질환 관리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병을 키워 가지고 의료의 비용을 더 높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건전한 어떤 생활 습관 지도라든가 또 수시적인 어떤 소통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때에 의료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요즘 보면은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 진료 부분들, 또 민간병원에서는 방문 진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이제 넓혀져 나가고 있고, 더 어떻게 더 범위를 확충을 하고, 이게 이제 어떤 복지 국가로서의 내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구나 하는 이제 인식을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뭐가 미충족 의료 부분들인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한 해 한 해의 사업 계획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나물주 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 주민 269명을 대상으로
울주군 군립병원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으로 병원의 규모, 병상수, 운영 방식, 추진 방식 및 진료과 설정 등에 대해 직접 설문조사지를 전달해 집계한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 규모는 100병상에서 190병상의 종합병원이, 병원 운영 방식은 의료법인 설립이 선택을 받았다. 병원 건립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하루라도 빨리 건립되길 바라는 주민들의 뜻이 모여 기존 폐업병원 인수 전환이 가장 많았다. 진료과 우선순위로는 1위는 응급의료센터, 2위는 내과, 3위는 건강검진센터, 4위는 정형외과 순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좀 걸리겠지만 우선 응급체제라도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군립병원이 되면 연속성이 있게끔, 이래서 이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환자들이 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 과가 충분히 그 반영이 돼 가지고 신설이 돼야 되고,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착한 적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그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원을 재워놓고 적자를 나는데 국민들이 이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착한 적자가 아니죠. 군립병원이 제 기능을 다하고 지역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병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속도만큼이나 방향이 중요하다. 지역의 거점 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병원으로 존립할 수 있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시개발 같은 걸 할 때는요, 어떤 그 특정 시설을 만들 때 주변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지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와 잘 맞아 떨어지게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을 많이 유입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런 젊은 층들에게 꼭 필요한 그 의료 분야, 뭐 예를 들면 아동이라든가 뭐 산부인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고령자들이라든가 이제 뭐 퇴직자 이런 분들이 선호하는 주거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결국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뭐 정형외과라든지 이런 노인 질환 관련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종목들이 갖춰진 그 지역의 타겟 수요층에 맞춘, 그러니까 도시개발과 병원의 심지어 이렇게 그 진료 종목까지도 과목까지도 같이 이렇게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의료원에서 어떠한 타겟팅을 가지고 진료를 해야 될 건가? 가벼운 경증 환자 부분들이 부산의 어떤 그 이제 교통의 편리성을 생각을 하고 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또 본인한테 결국적으로 좋은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중증이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가까운 곳에서 적정한 이제 수가로, 적정한 비용으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타겟팅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증 질환을 갖다가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코 그렇게 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병원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모델링이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상태도 그렇지만서도 지금 세상이 굉장히 급변해가고 있습니다. 예, 급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스마트 디지털 병원으로 바꾸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의료 접근성 문제.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팬데믹 상황에서의 대응까지 우리나라의 산적한 의료 문제들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여전히 공공의료라고 한다.
울주군도 이제 판을 제대로 짜야 한다. 높은 수준의 진료를 문턱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군립병원을 만들어 가도록 말이다. 병원을 어떠한 나의 그 치적이나 이런 욕심을 가지고 단순히 크게 멋지게 짓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립병원은 특히나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실제로 지역 주민과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될 수 있는 규모나 그다음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남부권 자체가 이제 울산의 중심 지역이 아니다 보니 이제 외부의 그 의료진들이 근무를 원하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남부권의 신도시 조성이라든지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정주 인프라를 개선을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우리 군립병원이 좀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민선 8기 울산시장은 적극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민선 8기 울산시의 첫 추경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6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선 8기 울산시가 첫 추경 예산으로 3,67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만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울산시의 총 예산 규모가 5조 원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추경에는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의 공약 사업을 위한 예산이 대거 담겼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일명 그린벨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과 해제 가능 총량 38.1제곱킬로미터 가운데 23.3제곱킬로미터가 남아있지만 개발 불능지가 대부분입니다. 1973년 부산 창원과 함께 지정된 울산권 그린벨트는 도시가 막 성장을 시작한 시기에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다른 도시와 달리 도심 한가운데 그린벨트가 자리 잡고 있고 울산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나 되기에 지방 소멸을 걱정하는 지금 도시를 질식시키고 있다. 그 울주 남부권은요, 왜 지금 취약하냐 하면 동해선이 이제 개통됨으로 해가지고 우수한 인프라를 가진 부산 쪽으로 빨려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한계가 하나 있고요.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남부권을 잘 보시면 전부 그린벨트 아니면 국가 산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즉 남쪽 부산 경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전 단지가 있고요. 바로 인접해서 온산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 중에 일부 주거지역을 제외하면 실은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 그린벨트입니다. 개발할 수 없는 땅이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모두 안고 있는 곳이 남부권이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여건상 나쁜 곳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답할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시대, 더 이상 우상향 성장 곡선을 그리는 경제가 아니기에 그린벨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제 울산이 바라는 대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개발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하고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한다. 아무래도 이상과 현실을 잘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적으로는 그 지역 내에서도 충분하게 입원과 외래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현재 울주군의 이제 남부권 지역은 워낙에 의료가 취약되어 있는 지역이고 의원급 의료기관도 잘 갖춰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이제 병원 하나를 짓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래 중심에서 있어서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을 연합할 수 있는 의원급 형태가 연합되어 있는 병원을 먼저 가고 거기에서 충분하게 이제 진료가 잘 된다면 차차 이제 입원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필요할 거고, 단순히 울주군 남부권에 세워지는 공공의료원이 단독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병원들과 협력하고 이송 시스템도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의료라고 하면 응급 질환들만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사실 응급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응급 전 단계에서 예방하는 거랑 질환하고 나서 퇴원 이후의 관리까지도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의원급 의료기관도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19, 의원, 기존에 있는 병원들 잘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병원이 세워지길 바라고, 첫 번째 상은 아무래도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좀 연합해 있는 외래 중심의 병원을 먼저 세우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도시는 정해진 조건과 자원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도시에는 사람들이 만들어온 집과 마을, 만드는 이의 의지가 스며들어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에서 모든 계획이 하나하나 자기 자리를 잡고 차근차근 그 순서를 지켜나간다면 많은 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 도시가 원하는 골든타임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